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나폴리는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나폴리와 리버풀 모두 5승 1패였고 승점도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나폴리가 우세해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지은 겁니다. 잉글랜드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나폴리와 리버풀의 맞대결이 있던 날, 확실히 이날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수비수 김민재를 많이 연구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날도 김민재는 전후반 선발로 나와 대부분의 문전 처리를 도맡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전반전 내내 김민재에게 시달렸습니다. 이 장면은 김민재가 살라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살라가 공을 잡기만 하면 김민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속도와 어깨 싸움으로 살라를 제압했습니다. 두 팀은 전반전 내내 접전을 지속하면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되었을 때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폴리가 공격하던 중 리버풀 문전에서 공을 빼앗겼습니다. 리버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역습을 시도합니다. 호베르투 피르미누의 패스가 나폴리 수비 발을 맞고 옆으로 튀며 살라에게 향했습니다. 살라가 공을 잡자 안필드는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는 살라가 드리블을 치고 전진하는 순간 굉장히 최전방임에도 불구하고 살라에게 달라붙습니다. 김민재가 달라붙자 당황한 살라는 마침 나폴리의 공격수 빅터 오시멘까지 옆에 보이자 유일하게 드리블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인 후방으로 공을 달고 달립니다. 언뜻 보면 살라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진영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살라는 자기 팀 박스 안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골키퍼 알리송을 보고 백패스를 하며 하마터면 공을 뺏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민재는 수비 범위가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상대 진영에서까지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김민재의 수비는 공격적이고 위력적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 장면은 살라가 김민재를 피해 역주행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많은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종횡무진 수비로 전반전을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전반 42분 살라가 완벽한 기회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살라는 용케도 김민재의 뒷공간을 뚫고 1대1 기회를 만들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골키퍼 메렛의 선방에 막혔고 그 순간 김민재가 한 박자 멈추면서 옵사이드를 유도해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김민재의 순간적인 센스가 돋보인 장면으로 피지컬과 스피드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나폴리는 패했고 리버풀이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는 나폴리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나폴리와 똑같이 5승을 거두고도 골득실에 밀려 조 2위로 올라가게 된 리버풀은 이제 토너먼트 시작부터 강팀들을 만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리버풀이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또는 바이에른 뮌헨을 마주칠 확률이 60%에 육박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산술적으로 계산된 수치인데요. 리버풀은 A조 예선에서 5승 1패 승점 15점으로 매우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가 버티는 나폴리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한 탓에 레알 마드리드나 뮌헨 같은 강팀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나폴리는 2골을 내주고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날 리버풀은 나폴리에게 다득점을 얻어내 조 1위로 올라가기 위해 시종일관 매섭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살라와 누네스를 철통같이 막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딱 2번의 공중 경합 상황에서 골을 놓쳐 실점했습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살라의 헤더를 막지 못했고 후반 종료 직전 역시 누네스의 헤더골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축구 전문가 움베르토 키아리엘로는 나는 경기를 녹화한 뒤 50차례나 리플레이에서 봤다. 그 결과 불행히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위대한 김민재가 2골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점에 모두 김민재의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언론인 미켈레 플라스티노는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없다. 김민재는 라울 알비올 시대 이후 나폴리에서 볼 수 없었던 몇 안 되는 중앙 수비수이자 리더 중 한 명이다. 김민재를 비판하는 것은 이단이다. 나폴리에서 이제 김민재는 종교적인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단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김민재를 옹호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나폴리의 수호신으로 떠오른 김민재를 빅클럽들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그간 빅클럽이 김민재를 탐낸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김민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는 인플루언서 엘파이나의 말을 인용해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김민재의 영입을 원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다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축구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식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민재의 활약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원한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김민재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민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아주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비 라인만 봐도 전부 최정상급 선수들입니다. 풋볼 트랜스퍼가 선정한 베스트 11은 김민재와 함께 주앙 칸셀루, 벤자민 파바르, 리스 제임스를 포백에 배치했습니다. 디오고 코스타가 골문을 지켰으며 중원에는 김민재의 팀 동료인 앙귀사와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주드 벨링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김민재가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이자 해외 구단들 역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생 미드필더 유망주 조진호는 김민재의 친정팀인 페네르바체 소속입니다. 조진호는 19세 이하 유스팀을 거쳐 현재는 2군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1군팀 제주스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로 1군팀 명단을 왔다 갔다 하는 입지까지 올라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한국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예 김민재의 후계자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센터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FC 서울의 수비수 김주성입니다. 얼마 전 터키 매체는 페네르바체가 김주성을 점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주성은 군복무를 마친 데다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빌드업, 제공권 능력을 갖췄습니다. 김민재를 발굴하고 나폴리에 이적시키면서 1,800만 유로의 이적료 수입을 챙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다음 수비수를 찾기 위해 한국에 스카우트를 3명이나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찾은 선수가 김주성이었습니다. 조진호, 김주성이 다가 아닙니다. 최근 터키 매체 파나틱은 페네르바체가 새로운 김민재를 찾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페네르바체가 양현준을 영입할 계획이다. 양현준은 윙어와 스트라이커에서 모두 뛴다. 이 젊은 스타는 유럽 다수 클럽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차기 시즌이 시작될 때 이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김민재의 맹활약 덕분에 후배들에게 더 많은 유럽 진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즌 처음으로 패배를 겪은 김민재와 나폴리는 우리 시각 11월 6일 새벽 2시 아탈란타와의 리그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 아탈란타는 세리에이 1위인 나폴리에 이어 승점 5점 차로 2위에 올라있는 강팀인데요. 며칠 쉬고 난 김민재가 다시 파워풀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